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저의 수업을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이나 저희가 핵심 요약 강의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재 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사이에 바뀐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교재가 나오게 되면 기출문제집이나 요약 강의를 통해서 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시고 하셨었는데 이제 작년에 11월, 12월을 거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도 이제 법령 같은 거 아예 분법이 됐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내용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개정 특강처럼 한번 여러분한테 수업을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이제 바뀐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갖고 계신 기출문제 교재라든가 아니면 핵심 요약 강의 페이지를 일일이 보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너무 양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분법된 내용도 있고 법이 새로 생긴 거,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뀐 거, 그리고 소소하게 글자들이 바뀐 것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교재를 가지고 잡아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방안전원 교재는 모두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좀 하면 이제 바뀐 내용은 또 뭐냐, 그리고 이제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세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왜 이걸로 바뀌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리는 건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회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원 교재를 가지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좀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예전 교재 본 것 중에서 바뀐 내용이 있으면 참고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좀 오려서 붙일 건 오려서 붙이시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이제 우리 책이 이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곧.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공부하시는 동안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재가 나올 때까지 조금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이 바뀐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1급 내용하고 1급 내용 그 책 안에 2급, 3급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취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2급이나 3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의 내용을 보시다가 난 저거 없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 교재에 없는데? 라고 하시는 게 보이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개정 내용 아마 이제 안전원에서 또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중에 본인 급수에 맞는 어떤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해당되는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걸 일일이 다 분리해가지고 설명드리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쭉 잡아드리는데 1급 이 개정 내용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 이제 그 내용에 맞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만 발췌해가지고 보시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년 11월에 먼저 개정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정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 11월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에 다시 한번 시행령 시행규칙이 발표가 되면서 교재가 한번 또 내용이 개정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11월 개정 내용을 먼저 한번 쭉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12월 개정 내용도 그 해설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혼란을 안 겪으시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보시고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사소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요. 단순 글자만 좀 바꾼 것들도 있고 큰 맥락은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자격부여인데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대부분은 이 법의 이름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그 다음에 요거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 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끼리 쓰는 말로는 일단 화재 예방법이라는 것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관한 내용은 화재 예방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소방시설법으로 갔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 법 하나로 배우던 게 나눠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법 이름이 바뀌었겠죠. 그냥 여러분들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 어디로 들어갔냐를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재상 이 법의 출처나 근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법의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시험 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법 안에 있었던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특정 소방 대상물 30종류를 분류하며 뭐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법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법 이름만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법 이름 바뀐 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법이 분법이 됐으니까 너는 일로 갔고 여기로 찾아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으로 시험 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출처나 근거를 밝히는 것 뿐이죠.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쭉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너는 어디로 찾아갔어? 여기로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말씀을 좀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추가되는 것도 있거든요. 추가되는 내용인데 여기 추가가 아니군요.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내용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제가 뭐 많이 이게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급 소방안전관리자 공부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화재 예방 조치라든가 화재 경규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인데 요게 이제 화재 예방법 지정으로 소방기본법에서 예방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뭐 삭제된 건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회원 자격도 어떻습니까? 요거는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재 예방법. 법 이름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 화재 경계지구라는 개념이 우리 저기 배우는 내용 안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걸로 바뀌면서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는 삭제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벌금 조항도 삭제가 됐겠죠.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를 보느냐? 이거 제가 왜 핵심 요약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 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린 거 있을 거예요. 많이 도움들 보셨다고 하시던데, 자, 보시면 이게 생활안전활동 방해 멧돼지 100벌금 기억나실 겁니다. 멧돼지 100벌금. 그 다음에 요거는 쭉 읽다 보니까 이제 관계인 나오죠. 관백, 요거는 피백, 그리고 이제 개폐장치, 개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백. 여기는 긴급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 개폐장치라는 말 들어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하는 건데 오히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활안전 멧돼지 100벌금, 관백, 피백, 개백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삭제된 조항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뭐 설치명령 위반이라던가 뭐 이 설치명령 위반에 관한 거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갔어요. 소방기본법에서. 근데 저희 시험 범위는 소방기본법이잖아요. 화재 예방법 안녕,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불을 사용하는 사항이나 특수가연물도 화재 예방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 조항들이 삭제가 됨으로써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건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거 200만 원의 과태료죠. 출입을 했다는 얘기는 구경꾼이라 그랬어요. 구경꾼들. 그리고 유사명칭 사용 뭐 이런 것들만 남았는데 오히려 벌금 조항은 조금 양이 줄었다. 특히 소방기본법에서의 벌금 조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크게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뭐 방화문 개념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건축법에 관한 내용하고 방화문에 관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2급이나 3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1급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갑종 방화문이나 을종 방화문 뭐 이런 말들을 썼는데 방화문 개념이 이제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이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명칭은 외우기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 그대로 뭐 오려가지고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교재 같은 데다가 60분 플러스 방화문. 자, 무슨 얘기냐? 요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봤더니 비차열이란 말이 나와. 여기 이제 그 말을 안 썼네요. 그래서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연기 및 불꽃인데 열을 차단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비차열이란 말을 했거든요. 열은 차단을 못한다. 비차열로 60분 이상이고 이건 열을 차단하는 거죠. 차열입니다. 차열에서 차열을 30분 이상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방화문은요 열을 차단을 잘 못해요.
비차열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비차열 60분 이상, 얘는 비차열 60분 이상, 얘는 뭐 30분 이상, 뭐 60분 미만이겠지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60분, 30분이란 말 쓰는데 차열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죠? 너는 더 좋아. 플러스야. 그래서 차열은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는 명칭을 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60분 플러스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는 60분. 이름 그대로입니다. 비차열 60분. 뭐 열을 못 막아요. 그래서 그 화염하고 불꽃만 막을 수 있는 게 60분. 그 다음에 30분 방화문 그러면 비차열 30분. 그래서 요걸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겠고요. 나머지 구조에 관한 내용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 방화 셔터도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피난이 가능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3m 이내 별도 설치한다는 거. 자 전동 방식이나 수동, 그러니까 자동으로도 열리고 수동으로도 열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불꽃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 중 하나와 그렇죠? 불꽃이나 연기 하나와 열 감지기인데 보통은 연기 열 이런 식으로 설치하겠죠. 뭐 불꽃도 가능하겠지만요. 그리고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 이런 것들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을 감지한다면 완전 폐쇄되는 이거 거꾸로 바꿔서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세교재가 나오면 제가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붙여놓고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뭐 사진 자료도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자동 방화 셔터 이제 내용이 바뀌면서 그걸 좀 자세하게 서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셔터가 내려오면 옆에 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3m 이내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나 수직 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 감지기에서 완전 폐쇄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질문들이 좀 가끔 들어오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화재 알림 설비라는 게 있는데 자 경보 설비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화재 알림 설비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사실 요거는 추가는 됐어요. 근데 시행은 2024년부터 사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사용해야 되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화재 알림 설비라는 거 나 몰라 처음 들어봤는데 라는 말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다가 화재 알림 설비 추가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알림이잖아요. 알림이니까 뭐겠어요? 요거랑 좀 이게 뜻이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요, 이제 여러분들 뭐 보다시피, 일단은 뭐 이제 3급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천만다행으로 여기가 좀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2급이나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솔직히 법 이름 조금 바뀌고 글자 조금 바뀐 거는 제가 그냥 막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만 이렇게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제 이거죠. 제일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특정 소방대서물에 설치하던 소방시설의 적용 기준이거든요. 자, 뭐가 바뀌었냐? 바뀐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겁니다. 자동 소화 장치가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 등과 30층 이상인 오피스텔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30층 이상인 오피스텔이라는 게 그냥 오피스텔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그냥 오피스텔을 급을 나누지 않고 공평하게 다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게끔. 왜냐하면 이게 뭐 꼭 30층 이상이 아니더라도 20층만 넘어가도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29층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은 오피스텔을 통일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30층 이상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 오피스텔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라는 거.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된 주방이 하나다. 어디냐면요. 일단 집단 급식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원 식당이라든가 이런 집단 급식소. 그리고 요게 무슨 얘기냐?
있느냐? 판매 시설의 입점에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되죠?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 있죠? 이 법이 지금 여기가 이게 추가된 이 내용이 그 예전에 한번 어떤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있는 그 식당가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무슨 푸드코트 같은 스타일. 거기서 화재가 난 것 때문에 야 이거 위험하다라고 해서 바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머릿속에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직원 식당 같은 거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푸드코트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 시설 안에 있는 일반 음식점 요런 것들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건 그냥 외우시긴 하되 실행도 이건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약간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교재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뀐 내용이 있어요. 바뀐 내용이 있는데 사소한 거는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쭉 얘기하다가 물놀이용 시설 제외인데 물놀이용 시설 및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잖아요. 뭐 하나가 추가됐냐면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이 추가가 됐거든요. 이런 게 중요하겠느냐? 뭐 이것까지도 시비를 걸겠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요건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여러분들은 뭘 집중적으로 외우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걸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 있잖아요. 기존에 외웠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기출문제 풀이 강의나 핵심 요약 강의 때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요렇게 조금 바뀐 거는요. 요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건 중요합니다. 숙박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로서 6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층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숙박시설이면 이제 호텔, 모텔 뭐 이런 거 말하겠죠. 이게 지금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곳에 숙박시설이 추가가 됐구나.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10m 이상의 렉식 창고는 표현 방법이 좀 바뀐 거예요. 여기는 10m가 넘는 렉식 창고라고 했지만 렉식 창고로서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저는 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같은 취지입니다 라고 하고 외우게 하거든요. 뭐 내용이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내용 중에서 바뀌는 거 의미 있게 봐둘 게 뭐가 있느냐? 뭐 스프링클러 나머지 내용들 사실은 여기 모든 층이 들어갔는데 표현의 문제죠. 그냥 이상이었다고 했다가 이상인 모든 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교재에서 이게 추가가 됐구나 정도 보시면 되니까 여기도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죠. 뭐 사소한 건 없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기존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이 간이 스프링클러에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갔어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포함된다는 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데 아까 전에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에서 뭐라 그랬죠?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300에서 600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약간 낮은 단계 300제곱미터 이상인데 600제곱미터가 안 돼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의 기준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간이 스프링클러 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 여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6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추가를 좀 한 것 같아요. 공장, 뭐, 그 다음에, 공장 창고, 불련 재료의 무슨 뭐 창고였다가, 뭐, 불련 재료 공장 창고, 뭐, 여기 조금 추가됐다고 하는 건데, 뭐, 그렇죠. 그렇구나. 경보 설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동식물 관련 시설, 뭐, 돼지나 소가 이렇게 경보 설비 듣고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참고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만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네라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치명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차라리 이런 걸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경보 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 여러분들 뭐 요약 강의나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할 때 제가 요거 외우는 것도 묶어서 설명드릴 건데 차라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층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그렇죠. 여기 지하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11층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그냥 앞으로 11층이란 말이 나오면 보통 지상층으로 11층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저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명확하긴 하지만 근데 그냥 이게 층수가 11
11층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11층. 뭐 그렇잖아요. 야, 백화점 11층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부터 세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층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1층이다.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 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상의 층수 기준으로 11층 이상이구나. 약간 이렇게 사소하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겁니다.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은요, 무조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6층 이상인 건축물은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스프링클러 때문에 그래요. 스프링클러랑 연동을 시켜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는 6층 이상인 건물 있잖아요. 그럼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어차피 같이 연동을 시켜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스프링클러 기준하고 같이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표시를 해놓고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와,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숙박시설이 제외됐대요. 이거 왜 삭제됐니? 왜 삭제되신 것 같아요? 여기잖아요. 그냥 이젠 앞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설치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원래 600제곱미터 이상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이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동주택도 삭제돼서 위로 올라갔겠네요. 전부 다 일로 올라갔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삭제도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인데 이게 있네요. 화재 알림 설비거든요. 글쎄 뭐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추가된 거니까 적어놓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2024년부터인데 그래도 교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업무시설, 공장, 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달면 소방관들이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뭐 매번 다 출동을 저런 시설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건 그럼 니들이 좀 알아서 하자 그래서 그냥 삭제가 됐어요. 정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삭제가 됐는데 좀 번거로워서 삭제가 된 곳이 이런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니까 좋아요. 이 삭제되는 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날려버리시면 되고 여러 거 되게 많습니다. 30층 이상인 것도 삭제가 돼버렸고요. 전기 저장 시설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삭제가 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날려버리시면 되겠고 저 같으면은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삭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온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뭐 다른 말이 없네요. 뭐 이목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은 그냥 노유자 시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뭐 여러분들 그냥 있는 것만 여기 있는 것만 있잖아요. 외우긴 더 쉬워졌어요. 그냥 앞으로 숫자는 무조건 500이에요. 그래서 500만 외우시면 되니까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추가가 된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마찬가지 삭제가 되는 거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수 얼마 2,000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바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다. 뭐라고 헷갈리죠?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이잖아요. 아닙니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기숙사 이거거든요. 중위법이라고 하죠. 두 개로 읽힌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두 개가 떨어지거든요. 12월 개정 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요건 나중에 12월 개정 때 보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삭제된 게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일단 11월 개정에서 숫자만 외우세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2000제곱미터 미만인 곳, 400제곱미터 미만인 곳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객관식 내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차라리 빈칸 넣기로 내겠죠. 낼 게 없으니까. 사지선당 못 만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전 같으면 요거 만들기 되게 좋았거든요. 사지선다형. 근데 이제는 좀 줄어들었다. 2,400이구나. 2,000하고 400. 빈칸 넣기 내겠네요. 보통.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런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거 유도등 유도표지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피난 유도선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피난 유도선이 뭐 화재 안전 기준 정하는 장소에 들어갔구나.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조금씩 추가되는 것들은요. 제외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제외되는 거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 따로 막 여러분들 에너지를 낭비해서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되는 거 있죠? 여기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폐기물 처분 시설도 들어갔구나. 그래서 실상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교재에다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중요한데요. 이거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우십시오. 그냥 요거 나중에 12월 개정해서 사라져요. 그냥 뭔가 이제 의도를 좀 갖고 이렇게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11월 개정할 때 그래 이제 앞으로 1000m가 넘어가는 터널에도 제연 설비를 설치하겠어라고 이제 많은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12월 개정될 때 아니야 생각해봤더니 제연 설비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빼십니다. 그 제가 2번 걸음 안 하게 해드릴 거니까요. 얘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하는 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출풀이 강의라든가 뭐 핵심 요약 강의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하는 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이 3개밖에 없거든요. 이 3개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데없다. 괜히 우리만 혼란스럽게 했다. 왜 그랬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게 있네요. 연결 송수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시 바뀝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11월 개정은 500m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거 1000m 이상으로 바뀌니까 이거 11월 개정 내용만 딱 보지 마시고요. 12월 개정 내용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000m로 바뀌었고 요게 사라졌어요. 뭐야 그냥 옛날로 돌아갔네? 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 뭐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지? 이거 고치시는 분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왜냐면 11월 12월을 축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제가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바뀐 게 있네요. 분말 소화기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 분말 소화기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뭐 이거는 다 외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교체 또는 성능 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 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1회 하나요 3년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내용 연수 경과 후에 10년 미만인 거는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0년 넘어간 애들은 1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연수 경과 후에 그리고 10년이 안 된 거는 3년 그리고 경과 후 10년 지난 애들은 1년만 딱 더 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교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물어본다면은 뭐 요 내용 갖다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화기구 설치 기준 중에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 용구의 표지는 축광 표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어떻게 설치해요? 그러면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누가 1.5m 위치에 설치하겠어요? 보통 바닥에다가 놓죠. 그럼 바닥에 놓으면 뭐 하라는 거죠? 바닥에 놨으면 그냥 바닥에만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소화기 사면 그 안에 스티커 들어있거든요. 스티커를 붙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보통 야광 스티커들 있죠. 야광이라고 하는데 좀 멋있게 축광식이라고 하거든요. 축광식 표지로 설치를 하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주차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라. 자동차들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스티커를 붙여놔야 소화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가 된 거니까 추가된 내용을 꼭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예,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파트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30층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그냥 간단하게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이게 들어갔어요. 바닥으로부터 높이.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잖아요. 요거. 누르는 높이는 친절한 높이. 손이 딱 닿을 수 있는 높이는 0.8에서 1.5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 말 없어도 바닥으로부터라는 거라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바뀐 거는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어우, 다행이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지하층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관한 내용이 사라졌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원래 여기에 구조대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조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단서조항이 분명히 붙을 거라는 거예요. 구조대가 추가된 건 맞거든요. 단서조항이 붙는다. 이런 거죠.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노유자 시설 안에 장애인 관련 시설도 들어있거든요.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 중에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요 내용이 핵심이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로 이건 추가입니다. 추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요게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구조대가 들어갔는데 다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 요 구조대는 약간 옵션 비슷하게 따라붙는 형태로 설치하는구나. 뭐 요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옵션 조항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그 뭐 옆에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내용은요. 나중에 새로운 교재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요거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요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주로 법의 이름이 바뀌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도 그래요. 많이 질문들 하십니다. 와, 이거 뭐야 그랬는데, 자, 진압대책이 대응대책으로 바뀌었고, 장애인 및 노약자인데 화재 안전 피약자, 화재 안전 취약자잖아요. 이게 또 나중에 명칭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 피난 약자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글자 몇 개 틀린다고 해가지고 문제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보시냐면요. 이거를 좀 추가해 놓으세요. 자,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 기록 및 유지인데 이 기록 및 유지 업무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추가가 됐어요. 다른 사람한테 대행을 맡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내가 기록하고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추가가 됐으니까 이런 거는 좀 적어놓고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화재 발생 시 화재 경보, 초기 소화비, 피난 유도 등의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도 추가된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런 거 적어놓고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소소하게 바뀌는 것들은 표현상이 바뀌는 거지 뭐 저걸 이렇게 바꿔놓고 틀렸다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왜?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화재안전 취약자도 나중에 명칭이 또 바뀌니까 요거는 제가 12월 개정 설명할 때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하 생략 이런 거 참 좋죠. 보니까 뭐 어떻게 하고 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는데 그냥 소방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시행해라.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법의 이름 바뀌는 건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긴 전부 다 법의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법 이름만 바꿔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소방안전관리라는 말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동소방안전관리가 아니라,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란 말이 소방관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저렇게 소방관서장으로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거는 12월 개정에서 다시 본부장 소방서장으로 컴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그냥 놔두세요, 일단.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12월 개정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우왕좌왕해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실제로 그래요. 법에서는요, 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을 다 묶어서 그냥 요번에 개정된 법에 소방관서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전운교제 개정할 때 어떻게 하겠어? 11월 달에. 관서장으로 바꾸겠죠? 관서장 바꿔놓고는 관서장이라고 하니까 이거 헷갈려서 못하겠다. 실제 주체는 누구야? 그럼 다시 본부장 소방서장으로 컴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지금은 놔두세요. 일단 지금은 놔두시고 12월 개정하는 내용 보시면서 다시 손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 이름 바뀐 거는 제가 뭐 넘어간다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 급수를 등급으로 바꿨어요. 뭐 이런 정도의 사소한 내용 있잖아요. 급수를 등급으로 바꿨다? 그렇군. 그게 뭔 차이라는 거지? 글자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사소한 것들은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 기능 점검표도 이제 앞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작동 기능 점검이나 종합 정밀 점검이란 말 안 씁니다. 작동 기능 점검은 기능이란 말이 사라지고 작동 점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합 정밀 점검 있잖아요. 종합 정밀 점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종합 정밀 점검이 뭘로 바뀝니까? 그냥 종합 점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종합 정밀 점검은 종합 점검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참고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법 이름 바뀌는 거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거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그 점검 인력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는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기술력 2명을 점검 인력 한 단위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 점검자 1명과 그다음에 보조기술력 2명, 요거는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명칭이 바뀐 거를 추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 내용이 삭제가 된 거, 삭제된 건 감사한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쫙 과감하게 거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하고 뭐가 들어갔습니까? 특급 점검자가 들어갔다는 거, 요런 정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 이름 바뀐 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린다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변화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자체 점검을 실시한 어떤 그 점검업자는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10일 이내에 줍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인한테 주면 이제 관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점검 내용을 이렇게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점검 내용을 어떻게 내가 좀 고칠 건 고치고 뭐 교체할 건 교체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이제 이행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본부장 소방서장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며칠이 하면 1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어요. 우리 관리업자한테.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 관계인이죠. 이번엔 주어가. 관계인은 자,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15일 이내 이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요거죠,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이행계획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된다. 보고죠,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건데 보고하는 무조건 몇 년? 2년입니다. 2년간 자체 보관한다. 말이 되게 길어졌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자체 점검을 해서 보고하세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스스로 이 이행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령에 의해서 이 좀 뭔가 결과를 이렇게 하게 한 거를 본인 스스로 하게끔 바꾸는 이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요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점검이 끝나면 내가 스스로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서 15일 이내에 누굽니까? 본부장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절차가 생겼다는 거죠.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사진 자료가 좀 나오거든요. 요 사진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자료에 있는 거 아마 사진이 좀 교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부록 신규라고 해서 들어왔네요. 그죠? 요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문이나 옥내수환 쭉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오려가지고 붙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시험에 관한 안내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시험 안내가 조금 내용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법의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보니까 이제 요것도 내용들이 바뀌긴 해야 되는데 글쎄 근거, 실시 근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응시 자격이 바뀌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응시 자격 별로 신경 쓰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고 됐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냥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 그랬습니다. 학교. 그래서 해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 그러니까 요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어떤 기준이 예전 같으면 어땠냐면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을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생이다, 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다 그랬는데 요즘에 고등학교에 생겼어요. 고등학교에 소방안전과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말로 실제로 이 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어떤 학력을 인정해주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수업 내용이 일반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소방 관련 과목을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좀 빨리 우수한 소방 인재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내에서 벌써 소방에 관한 공부를 마이스터고 같은 데가 돼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럼 학생들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자. 실제로 이 친구들은 소방공무원 시험 볼 때도 관련학과 특채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학생으로서 해당 학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근무한 실무 경력 있으면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요 1급 갖다가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2급이나 3급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기준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교재에. 거기에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대학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뭐 마이스터고 이런 거 얘기하겠죠?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겠다. 그 친구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시험 보는데 뭐 치명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추가가 됐구나.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대학 또는 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까봐 이거 고등학교가 왜 나와? 근데 요즘에 고등학교에도 소방안전과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뭐 밑에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이거 말이 좀 바뀌었어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이걸로 바뀌었죠. 표현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취지는 큰 변화가 없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불안하신 분들은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 아닌가? 뭐 결국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뭐 자격 있다는 얘기잖아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무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설명드리기가 무색하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1급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마무리가 됐는데 2급, 3급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자격시험 안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고쳐진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내용들이에요. 시험 보시는데 뭐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적어놓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 질문 들어오고 그럴 계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새 교재가 나오면 이런 거 싹 다 반영해서 나오는데 반영이 되더라도 이 정도 내용을 시험에 낼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물어볼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11월 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월 개정 내용도 뭐 양이 좀 많긴 했어요. 거의 저희가 뭐 1시간 가깝게 쭉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번거로우시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법이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가 이렇게 교재에서 조금씩 이것만 바꾸세요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정오표 만들어서 올려드린 다음에 교재에서 요 내용으로만 바꾸시면 됩니다라고 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제가 등판한 이유는 뭐냐면 내용 전체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 이름이 바뀐 건 법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근데 법 이름이 바뀌면서 내용이 이사간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삭제가 됐겠죠. 우리는 시험 범위가 소방기본법인데 화재 예방법? 근데 화재 예방법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면 걔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고 지금 11월 개정사항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좀 바뀐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이 의무적으로 자탐 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먼저 잘 표시하세요. 거기가 사실은 집중적입니다. 그래서 요 11월 개정사항에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또 12월 개정사항에 대해서 또 쭉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서 또 한 번 짚어드릴 겁니다. 그게 최종본이에요. 사실 그게 최종본이라서 요 수정을 하시고요. 다시 또 한번 개정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거 있는 내용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치시면은 나머지 소소하게 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군 하고 보셔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리는 목적은 거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는 건 아는데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내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곧 새 교재가 나옵니다. 새 교재는요 충실히 이 내용을 다 반영을 할 거고요. 물론 그 전에 합격하시면 더 좋죠. 뭐 어려움을 뚫고 뭐 바뀐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거 고친 내용으로 공부했어 라고 하시면 합격을 하시겠지만 뭐 안 되면 또 저희가 새로운 교재를 또 가지고 찾아올 거니까 리뉴얼을 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같이 이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